공수처를 둘러싸고 이렇게 불법 수사, 그다음에 절차의 위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고 있지만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를 뭔가 좀 지원 사격하는 듯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인데요. 사실상 공수처의 오랜 수건 사업이 대부분 반영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또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요. 공수처 규모를 대폭 키우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로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수처가 직접 기소 가능한 대상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기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그간 국회 안팎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선일보는 매년 200억 원씩을 쓰고도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공수처에 민주당이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며 이 공수처가 여러 논란에도 윤 대통령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가냐고 말한 국민의힘 관계자 전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전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는 반대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난 3일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또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이런 걸 둘러싸고서 결국 대통령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이 과연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의 형사 재판 그리고 3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탄핵 재판 선고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당장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에 끼칠 영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김종미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처음에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법원의 구속 취소 심리에 고려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수사 절차적으로 흠결을 남길 거라고 지적을 했고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취소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을 거라면서도 공수처가 앞뒤가 안 맞고 원칙에서 벗어난 수사를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진작부터 공수처의 이른바 내란죄 혐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절차에 정당하지 않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대통령 측에서 약 7만 쪽에 달한다는 그런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을 해본 결과 공수처가 당초에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서 서부지법으로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냈다. 이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부분을 공수처에 질의를 했을 때, 여당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공수처는 답변에 거짓말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답변을 했다. 이것 역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논란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라든지 당장 지금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판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는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점들이 많이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가해 주시죠. 참 태어나지 말아야 될 부처가 생겨서 정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세계에서 이런 식의 사법기관이 있는 것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모든 사법체계가 공수처 때문에 다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겨버렸고 더군다나 공수처가 발족된 지 한 4년여 되는데요. 한 400억 원 정도, 아니 8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지금 고작 기소한 게 한 4건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건당 한 100억씩 썼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사실은 어떤 영장 간보기를 한 게 아니냐. 즉 서울중앙지법에 내봤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서부지법에 내면 될까. 왜냐하면 서부지법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서부지법의 지원장과 부장판사 두 사람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야당이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9명밖에 안 되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2명이 한 지법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자, 그러면서 모든 지금 수사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꼬여버린 것인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좀 명명백백하게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피고인 측에서 뭔가 수사기를 보니까 지금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그러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기각 사유가, 그리고 얼마나 이 기각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통신, 압수, 체포 이 모든 영장들은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은 또 윤석열 대통령 1인에 대한 게 아니라 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통신 영장이고요. 압수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관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1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해서 기각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의 정당성에서는 다 인정을 해줬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